이제 너랑 안 놀아. 글 신경아. 봄이랑 하나가 싸웠어요. 멍멍 멍멍. 그만 짖어 코코. 하나네 강아지 코코는 하나 편만 들었어요. 내가 준 과자도 다 먹어놓고 봄이는 더 화가 났어요. 이제 너랑 안 놀아. 봄이는 코코한테인지 하나한테인지 팩 소리치고 집으로 갔어요. 나도 너랑 안 놀아. 얘들아, 하나도 작게 싸우면 안 되지. (50대) 중반의 사나이. 삶의 무게에 어깨가 약간 굽어지고 염색한 머리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가 어울리는 나이. 퇴근길. 집으로 가는 길에 뭘 좀 샀나 보네요. 네, 귤을 좀 샀어요. 떨이라 많이 주더라고요. 그에겐 어떤 아내가 있을까요? 제 아내요. 다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첫눈에 이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잠깐만,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아 잠깐만요.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네네네. 또 통화 중이네. 하여간 여자들이란 통화를 하면 끊을 줄을 몰라요. 딸들 어려워도 지들이 알아서 잘해주니 고맙지. 막내 녀석이 걱정이지.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데 겉으로는 야단쳐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걱정이다. 참 내 정신 좀 봐. 부엌에 찌개 올려놨는데. 그래, 다음에 통화해. 잠깐만요. 딸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예쁜 딸들이 셋이나 있는데. 셋이나 된다고요? 자, 첫째 딸입니다. 감마선은 전자기 복사의 강력한 형태로 방사능 및 전자양전기 소멸과 같은 핵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감마선은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종종 10kN/V, 즉 그만하고 2.42... 커피나 타와. 네? 커피. 네. 둘째 딸입니다. 그만해. 때리지 마. 짜증나니까 저리 꺼져. 네가 이러니까 매일 욕먹는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해. 하는 말이 다 미안해 이것밖에도 못해? 이 병신아. 너 오늘 좀 맞아볼래?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니 며칠만 입어보고 준다고. 정말 며칠만이다. 이 병신 속고만 살았냐? 아니 지금 학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튀어. 막내 딸입니다. 아씨, 우리 남들 정말 짜증나. 나만 뭐라 그러더라고. 공부해서 남냐 이게 묻지. 매일 짜증나게 어떻게 공부를 먹냐. 공부가 라면이냐 핫도그냐 떡볶이냐. 이봐요. 이봐요. 학교 안 가요? 제가 학교를 가든 말든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별거리야 정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요? 몰라요. 뭐 알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가족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전 이 작품의 작가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예리한 부분을 주로 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글을 써서 여러분들을 만날까 고민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친구들의 따돌림, 왕따, 세월이 흐르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시절 소위의 아픈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그러다 며칠 전 여러분들이 사는 이 거리를 지나다가 좀 전에 들은 피아노 연주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전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 스쳤습니다. 아주 단순한 선율, 예를 들어 빗소리, 바람소리, 작은 새소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가슴속 깊숙이 묻어둔 말들을 꺼내는 듯한 그 한마디. 전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문득 소희가 저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오래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학창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그녀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말이죠. 그녀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소희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시면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연극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부 어울림 어깨동무 내동무 시간입니다. 앞서 연극에서 보셨지만 우리 학생들은 학교나 또 학교 밖에서 여러 형태의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무 중에 하나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세 분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운천초 정회연 선생님, 충북도교육청 최병준 장학사님, 참교육 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창립준비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뀌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많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장학사님도 많이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올해?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네. 충북의 18만 6천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습, 생활교육, 안전,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교육청도 굉장히 좀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초기에는 혼란이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쌍방향 학습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생활교육 강화, 그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빠르게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발빠른 대처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리고 두꺼운 마스크를 쓰면서까지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헌신,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잘 대처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가 또 다 학생으로서 공부해봤지만 공부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모자른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사회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성장이 활발한 우리 아이들은 한 달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어른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 시기에 학업이나 뭐 사회성 등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1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고요. 네. 특히 아이들에게 친구란 가족만큼이나 어쩌면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고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등교할 수 없고 또 아이들,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세대이기 때문에 네. SNS 소통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은 이제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끼고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또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엄마들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엄마들의 고민이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그리고 문자 소통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요. 네. 또 한 번 오해가 생기면 그거를 풀거나 화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그 공간이 이제 확대되고 더 거기서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사이버 상에서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나눠보고요. 일단 그 정회연 선생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서의 학교 폭력 직접 좀 사례가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이슈는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뭐 놀림이나 따돌림 또는 괴롭힘과 같은 교실 안의 문제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SNS가 활발히 발달되면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의 다양성이 너무나 커지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네. 현장의 교사들의 어려움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울림, 어깨동무, 내동무. 네, 그겁니다. 좀 듣기만 해도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울림이 저희가 오늘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울림이 이제 그 예방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활동은 사실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활동이 정규 수업 시간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교과 수업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 이를테면 국어, 도덕, 사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이 2018년부터 체계화되고 2019년부터 학교에 전면 보급되었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 어울림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확산 및 이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효과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림 프로그램의 큰 두 범주는 교실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간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어울림 프로그램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모두 적용 대상 및 특성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 정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예방에 필요한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학교 폭력 예방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6가지 역량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 폭력 인식 및 대처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은 모든 대상이 아닌 학교 폭력 문제의 징후가 있거나 발생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교과 연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전일제 수업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의 교과별로 따로 가르치시고 특성이 따로 다루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어쨌든 예전에는 학교 폭력하면 그 정규 수업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효율이 떨어지고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그 수업 시간에 녹여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하루 종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정규 수업 외에도 하는 활동도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 수업 외에만 많이 치중되다 보니 수업 시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간이 정규 수업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되게 좋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정규 교과 시간에 활용하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만을 위한 정규 수업 운영은 그 내용 이전에 교사하고 학생들한테 주는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상징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가 있고 도덕 교과가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교과 수업이 된다면 이전보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수업과는 별도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만 재구성하면 수업 안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업무 경감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활동 위주의 어울림 수업으로
학교 생활의 즐거움도 찾고 학교 폭력 예방 인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녹여낸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어 시간이다,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럼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수업을 배우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가요? 네, 이를테면 6학년 2학기 국어 단원에 토론하기란 단원이 있으면 토론하기 한 단원 안에 뭐 처음엔 토론하기를 배우고 뭐 익히고 좀 내면화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있고 각 수업마다도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수업 후반부에는 활동하고 활동지를 적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소 뭐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이론적이거나 그런 게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토론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울림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활동들을 융합해서 활용을 하면 토론하기에 대한 학습 내용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라는 학교 폭력 예방에 필요한 역량도 발전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거군요. 뭐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로 토론도 해도 되고 아니면 어울림 프로그램을 의사소통을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와 심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뭐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거나 또는 내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 확대되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더 잘 듣고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뭐 수업 시간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어울림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고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 들어오는 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일이 경우가 드러나는구나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어울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교과 수업과 함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뭐 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법과 관련된 것을 학교폭력 예방법과 연계시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수업 활동과 함께 같이 학교폭력 예방 내용이 들어가면서 수업의 성취 기준도 달성하고 그리고 어울림 프로그램도 같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같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같이 수업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금 충북만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전국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2018년도 후반기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울림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약간의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1시간 이내로 11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장님은 그 학부모로서 이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울림 프로그램의 핵심은 결국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공간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늘 언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정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친구는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저희 참교육 학부모의 청주주의 창립위원회가 학부모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 상담 신청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이 학교폭력이에요. 이분들은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가 이렇게 학교폭력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가정에서 적절한 교육이 또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울림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안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아무리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 잘 된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또 사회 구조적인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이 학교와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서열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사실은 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사회 구조인 거거든요. 저는 학교에서의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이 어울림 프로그램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입시를 중요시하는 경쟁 교육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이런 사회 풍토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개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나아가서는 그렇게까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학부모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아야 된다. 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학교 폭력의 실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학교 폭력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봄에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올 통계 자료는 이제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은요,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체 학생의 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실태조사 건수뿐만 아니라 심의 건수도 2020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진 2019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3만 6천 건 정도 이렇게 지금 통계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충북은 약 990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응답률이 2017년부터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 통계 수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이라든지 예방교육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의 민감성이 증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장난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언론에서 학교폭력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사소한 것도 폭력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사점을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때리는 것만 학교폭력이 아니라 굉장히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통계 조사를 보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피해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따돌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폭력 이런 순으로 이제 순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신체 폭력 그리고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격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츰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등교, 그다음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이버 폭력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실제로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는 SNS 공간에서 집단적인 욕설이나 따돌림하는 경우가
오히려 교실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머니와 관련된 금전갈취도 있고 심지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음성화되고 조직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매우 큰데요. 바로 이렇게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과 손길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또 무거운 주제라 조금 진중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지 않습니까? 토크만 있는 게 아니고 콘서트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딸기 주스가 너무 달아라는 밴드 이름입니다. 어쿠스틱 밴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래 한번 잠깐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싫어 그건 거절할래 없었던 일로 와전 것도 아니고 그냥 싫어 이유는 묻지마 이건 명백히 거절이야 내가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런저런 부탁들을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싫으면 싫다는 줄 알아야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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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명백히 거절이야 이유 같은 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냥 싫어 싫으면 싫다는 줄 알아야지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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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명백히 그렇게 정중히 말하면 그래도 싫어 역시 거절할래 없었던 일로 하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어 이유는 묻지마 이건 명백히 거절이야 싫어 안 들려 말 걸지마 싫어 부탁하지마 해봤자 거절이야 어차피 거절이야 네, 공연 잘 봤습니다.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절을 잘하라고 싫어라고 만든 노래로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앞서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교육 내용이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장 의사님? 네. 어울림 프로그램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좀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수업 시간, 수업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프로그램과 심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정혜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 프로그램은 평소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그런 꾸준히 대응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갈등 해결 능력이라든지 감정 조절, 자기 존중감 이런 능력을 선생님과 같이 수업 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심층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뭐냐면요. 실제로 학교 폭력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체 물리적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언어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따돌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방법,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수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용, 그다음에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용, 그다음에 고등학교용, 학교 수준, 학생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 심층 프로그램 네.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일단 네네. 기본 프로그램은 선생님 좀 그 내면 심리, 좀 그 대응 역량을 기르는 그 내면 심리 위주로 좀 이렇게 집중이 돼 있나 봐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프로그램은 6가지 역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같은 역량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수업 구성도 학급 친구들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강한 사회성을 좀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기 존중감, 감정 조절, 학교 폭력 인식 및 대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좀 중점이 되어 있고 네. 수업 내용도 개념과 사례를 좀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과 계획을 세워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각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저 때만 해도 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제가 학교에서 봤던 그런 폭력들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게 벌써 31년 전 일이에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네네. 학교 폭력이라는 말조차도 없던 시절이죠. 네.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맞아, 그랬을 못할 때인 거예요. 것 아마 같아요. 지금 같은 학교 폭력이 있었어도 그때는 학교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울림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 저는 그래도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까 지금의 아이들보다는 좀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에 지금 장학사님과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어른으로서 죄책감도 들고 책임감도 느껴져요. 네. 특히나 굉장히 세분화돼 있네요. 세분화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겪는 학교 폭력의 사례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잘 현장에서 적용이 됐었는지 아니면 어떤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건지 인터넷 강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대면 위주의 프로그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를 안 가고 사실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좀 뭐 이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어울림 프로그램이? 대책이 되는 건가요?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로 폭력의 양상도 사이버 폭력의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울림 프로그램 중에서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지, 그것을 교육을 실제로 잘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울림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역량, 기본 프로그램, 심층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감정 조절, 자기 존중감, 폭력 인식 및 대처 이렇게 사이버 분야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심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뭐 명예훼손, 이제 그리고 언어 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영상 유포, 불법 영상 유포를 말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정혜인 선생님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이 수업 지도한 형태, 활동 중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쌍방향 연수로 운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소외되어 있었던 학생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그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지금 어울림 프로그램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구체적인 사례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라는 그런 약간 이제 추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수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 시간에 네. 여러분들께 한번 과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한번 직접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 본 수업은 친구한테 뭔가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친구한테 주는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른들이니까 직장 상사한테 질책을 받았을 때 또 해서 좀 약간 바꿔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 동료한테 받고 싶은 말 또는 주고 싶은 말. 네. 그러니까 질책을 받은 상황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저 친구 참 힘을 얻을 것 같다. 직장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 나라면 하고 싶은 말. 적을까요? 적어보시겠어요? 같이 참 적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상의 한계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아이들은 되게 재밌게 써주거든요. 재밌게 이거 방송용으로 적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옆에 계시던 관리자분들께서 당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직장 상사 혼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너무 엘리트들이라서 안 혼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서 이렇게 되셨나요? 성장하셨나요? 네, 다 적으셨나요? 그럼 뭐 어떻게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장 의사님 뭐라고 가장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당했을 때, 질책을 당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 상사 별로야. 힘내. 좋다. 나도 별로야. 좀 위로를 주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 방송용과 방송용이 아닌 걸 적었는데 어떻게 하죠? 둘 다 보여주세요. 둘 다. 그냥 진짜 만약에 누구한테 혼나는데 위로를 해주고 싶다. 괜찮아, 야, 걔 얼마 안 있으면 가잖아. 좀만 참어. 얼마 안 있으면 가잖아. 이렇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상사 말이 맞는데 너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해주면 조금 그래. 뭐 잘못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퇴근해, 나만 믿고 right now. 좋다. 저는 당장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걱정 말고 바로 집에 가라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물론 어른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떡볶이 먹을까? 자전거 타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싸워서 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한테 주고 싶은 말, 이 친구한테 힘이 되는 말. 근데 이런 거를 받으면 일단 친구들이 어색해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어울림 프로그램 장점이
일반 교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도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 좀 더 잘 알거나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어울림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쌍방향으로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들을 예를 들면 모둠에 있는 친구들을 한 번씩 다 주고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친구들하고도 한 번씩 대화를 하면서 또 짧은 대화지만 이 안에 또 다 담아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수업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 떡볶이 먹을까 했던 이 친구는 떡볶이 먹을까? 실제로는 한 번도 대화를 잘 안 해본 친구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언어로 치면 굉장한 프로포즈? 그러니까 좋은 입장에서 친해질까? 우리 친구 해볼까? 그동안에 말이 없었는데 뭐 이런 거고 예를 들면 또 자전거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우리 여가를 같이 즐겨보자, 마음을 나누자. 뭐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이런 단순한 활동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알고 네. 또 같이 소통하는 그렇죠. 또 좋은 기회가 네. 되겠네요. 짧은 대화 속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직접 찾아서 했는데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함께 듣고 서로 소통을 하면 좀 더 치유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어울림 프로그램이 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면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명한 인사라든지 경찰관을 불러다가 학교폭력을 하면 학교폭력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울림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아이들이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체험 중심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느끼는 거죠. 저도 이거를 간단하게 해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를 해줄 말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득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어울림 프로그램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은 좋아하겠지,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건 그런 능력을 그런 이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굉장히 진심으로 의외로 진지하게 이제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를 고민하고 썼거든요. 사실은 학교 폭력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소통과 공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주 체험으로서 경험하면 정말로 학교 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실제로는 어떤가요? 학생들 이렇게 하면 뭐 조금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낯간지러워하긴 할 텐데 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봤는데 의외로 되게 어색하기보다는 좋은 말 받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특히 다소 소심해가지고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로부터 적은 관심을 받던 친구들이 특별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출난 몇몇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향상되고 뭐 대화가 이전보다 확실히 이로 인해서 대화가 더 활발해진다. 그리고 학급의 구성원들끼리 친밀감이 확실히 더 향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들도 이게 사실 진행하기가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선생님들도. 예, 그래서 저희 그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52분의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구성을 해서 이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게 이제 정착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프로그램이 효과를 잘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했더니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줄었다라는
뭐 통계 그런 게 있나요? 조사가 돼 있나요? 네, 2018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어울림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의사소통, 갈등 해결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그 사전 검사를 해서 이제 어울림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 검사와 그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사후 검사를 한 그런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그 역량들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지금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뭐 주변에 들은 목소리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만 된다면 네네. 효과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몇 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이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안에는 사실 학부모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신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울림 프로그램 자체는 있다고 어울림 인식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어울림 프로그램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방 프로그램 얘기는. 자, 이쯤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팀의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교사 밴드인데요. 앵앵도리가 준비한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 노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처음 본 순간 Fall in love with you 미칠 것 같은데 널 사랑하는데 네가 있어 좋다 사랑해서 좋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hey! 너무나도 좋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하리게 봄 멋진 말들로 꾸며낼 수
네, 교사 밴드 앵행놀이의 공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사처럼 좀 좋은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학창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1부 어울림 어깨동무 내동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시면서 뭐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장 박사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안착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역량이 뛰어나십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과거처럼 그 집합식으로 일회성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속담에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선생님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역량이 점점 이렇게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방송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네, 어울림 프로그램을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이곳에 왔는데요.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일단 저부터 지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교실 안에서 한순간순간 정성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의 활동이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 수업 외에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활동도 더 활발히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관심도 높이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것이 처방적 차원에 많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방은 좀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점이 늘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잖아요. 학교폭력 예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 입고 다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울림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부디 우리 교육 현장에 교실 안에서 학교에서 잘 안착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 내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설령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서로를 잘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성장의 순간들을 자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울림 프로그램이 이제 잘 정착이 돼서 충분히 이제 그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될 텐데 뭐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관심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될 텐데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청북도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요, 이제 제일 이 어울림 프로그램이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에 선생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 길라잡이를 지금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원격 집합 연수를 통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이 현장에 더욱더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현재 충청북도에는 단양북도 옥천까지 모든 지역의 약 40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평소에도 어울림 수업에 대한 실제 사례와 수업을 공유하면서 지역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이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어울림 쌍방향 수업 방법을 교사 연구회와 함께 개발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자,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오늘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학교 폭력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2부가 진행됩니다. 2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